반갑습니다. 구사부입니다. 오늘은 칼융의 심리학, 자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쭉 집단 무의식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칼융 선생은 마치 한 인간을 이렇게 지구처럼, 행성처럼 표현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행성의 중심에 핵이 있죠. 자, 그 핵이 뭐예요? 자기장을 발생시키죠. 그럼 자기장이 발생된다는 건 뭐죠? 이 전체 지구가 마치 자석처럼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구라는 행성이 우주 전체의 연결, 질서에 편입이 되고, 그리고 이 전체 요 지구 자체가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자기장의 역할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셀프, 자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거대한 에너지원을 만듭니다. 한 인간을요. 마치 지구처럼. 그래서 타인과 연결하고, 조상과 연결하고, 미래 세대와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과 연결되고요. 질서를 이루게 만들고요. 내 자신이 통일성 있게 만들어주는 그 힘이 바로 자기입니다. 이것을 초월성, 그 다음에 아트만, 초월은 자아를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얘기하자면 벌써부터 영적 능력이라든지 에너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아트만, 힌두교에서 아트만 이야기하죠. 우파니샤드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참나, 불교의 참나, 이 또한 같은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손을 댈 영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심리적 실체고 종교적이고 대단히 동양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 칼융의 심리학을 약간은 좀 사이비, 아니면 약간은 좀 오컬트적이다라고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칼융 선생 스스로도 이것을 중년 이후에 발견했어요. 그리고 중년을 이거를 연구하고 노년을 이것을 검증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네, 그만큼 칼융의 심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기일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얼마나 멋진 심리학입니까? 그죠? 당신이 지구입니다. 당신이 행성이고 당신에게는 이렇게 거대한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보십시오. 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가 칼융 선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인본주의적 철학이 있는 심리학자라는 것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알면 할수록 그것을 깨닫게 돼서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칼융 선생이 이 우주, 이 행성에 관련된 이론은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칼융 선생은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대단히 상징 체계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셨는데 마치 이 공학책처럼, 그 책은 아이온이라는 책에서 나오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생활인의 심리학으로서 자기라는 개념은 그냥 지구로 이해하는 게, 지구의 핵,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제 설명이 조금 더 쉬웠나요? 그러면 칼융 선생의 본인이 말씀하신 이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자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자기는 주관적 자아의 영역을 넘어서서 존재한다. 주체가 세계, 즉 존재 구조와 공통성을 갖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자, 이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주관적 자아를 넘어선다. 아까 얘기했어요. 초월성이라고요. 그 다음에 주체가 세계, 구조와 공통성을 갖게 한다. 무슨 얘기냐면
나와 그가 공통성, 전체와 공통성을 갖게 해주는 그 힘, 그것이 자기다. 아까 우주의 행성이 질서에 편입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 힘,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자기와 잘 연결된 사람은 자아에게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자아라는 개념, 에고, 이 에고가 사실은 우리를 많이 괴롭히잖아요. 물론 에고가 발달한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성취욕도 강하고 그 다음에 설득이나 납득, 이해 이런 거 잘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아프죠. 왜? 이 에고는 계속 욕망을 부리고 계속 괴롭히죠. 다그치고 더 잘해, 더 잘해, 더 잘해. 이거 갖고 안 돼. 더 큰 게 있어. 더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아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기와 연결된 참나, 아트만,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 힘,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에고에서 초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자, 에고의 욕망에서 좀 더 초월해보자. 더 큰 욕망, 더 멋진 꿈, 멋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칼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유로울 수 있대요. 그죠? 그 초월성, 아트만, 참나, 그 신성에 연결이 잘 된다면.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칼융 선생은 자기라는 개념을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칼융 선생이 어떻게 이 자라는 개념, 자기라는 개념, 셀프라는 개념을 찾아냈는가? 저는 이 칼융 선생이 참 좋은 건요, 이 많이 아팠던 분이라, 예,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어떤 그 태생적으로 다양한 어떤 그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본인 자신도 환청, 환각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을 해보셨던 그런 분이라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심리학이라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이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학문이거든요. 아무리 객관성을 떼려고 그래도 프로이트가 그렇게 성적 리비도를 강조했던 것은 젊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고 늙은 아버지 이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성적 리비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칼융 선생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정신병에 시달리고 계셨는데 어떤 그 모성애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볼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랑 더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성장기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적 리비도, 뭐 아버지가 뭐 거세 뭐 이런 뭐 신화적 이야기들은 이해가 되는데 왜 자꾸 리비도를 성적으로만 끌고 가느냐? 난 이거 이해 못하겠다. 원래 심리학이 그래요. 그런데 유달리 많이 아프셨던 분이에요. 본인 자신도 가정 환경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다양한 영적 세계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심리학자, 이런 정신과 의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심리학과 이 영적 세계를 결합하는 시도를 누구도 안 했을 것이고요. 또 정신과 육체의 결합, 이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시도도 조금은 늦어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심리학자로서 칼융 선생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이유는 본인 자신이 이렇게 아픈 것을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떤 논리, 그리고 수많은 어떤 근거들을 이렇게 제시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 셀프, 자기라는 이론도 만들어지게 돼요. 이 예는요, 어느 날 칼융 선생이 이렇게 밖에서 노크가 똑똑똑 계속 누군가 노크를 하대요. 그래서 하인이 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고, 문을 닫고 있어도 또 똑똑똑.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음산해지고,
그런데 칼융 선생은 서재에서 그때 죽은 자들, 사자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러고선 사자들이 이야기하죠. 칼융 선생,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요. 그래서 칼융 선생은 급하게 글을 씁니다. 그 글이 사자의 7손이라고 해요. 이것은 고대 영지주의 교사 바실리데스의 글입니다. 근데 칼융 선생은 이것을 따로 공부하거나 외운 적이 없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쓴 겁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느꼈죠. 아, 나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면 어딘가 원형, 어떤 에너지, 이 에너지가 원형에 닿을 수 있구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끌고 올 수 있겠구나. 어떤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험이 있었죠. 자, 군대에 간 칼융 선생은 의사였기 때문에 군의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너무 그 세계대전 그 기간이다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계속. 원을 그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좀 위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진료도 하고 공적 일을 했죠.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인도를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렸던 원들이 수행자들의 만다라였구나. 이 만다라는 뭐예요? 원형으로 상징된 우주의 에너지를 표시한 거죠. 그런 상징물이죠. 수행자들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이때 또 느낀 겁니다. 내가 나의 에너지를 쓰게 되면 그러면 접속할 수 있다. 그 근원적인 힘.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그 상징 체계로 끌고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네, 재밌나요? 네. 자,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자기는 연결, 질서, 통일의 에너지다. 이렇게요. 물론 그 아이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아이온이라는 책이 조금 어려워요. 이 자기에 대한 그 설명을 쭉 한 학술서인데 이 생활인의 심리학으로서는 그거는 도전하기가 복잡할 겁니다. 그거는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는 개인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개인 영역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적 신화의 기본적 주제로만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이 연합을 추구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하는 에너지가 된다. 그러니까 개인 영역에 있더라도 그냥 상징 체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복잡한 이야기들은 좀 다 빼고요. 자아가 의식의 중심에서 나는 있다, 나는 생각한다, 이것을 관장한다면 자기는 원형의 상태, 이미지로 있다가요, 자아에 침투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자기만의 소리, 정체성, 관점, 가치를 갖게 해주는데 도움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자기는요, 원형의 이미지로 있어요. 그랬다가 자아에 침투돼요. 그런 다음에 자기만의 소리, 정체성, 관점,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돼요. 요거의 상징으로 대표적인 게 모세의 이야기가 있죠. 잠깐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불타는 덤불에서 신과 직면했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원형적 음성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응답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응답했다. 자, 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그 주님의 하느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칼융 선생은 이것이 자기 성찰적 어떤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아트만, 참나의 어떤 가능성이나 신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그 기독교나 카톨릭을 자꾸 이렇게 유대교도 그렇지만 신은 여기 있고 사람은 여기 있고 이게 연결성을 잘 안 두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에서 지금 들으셨지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이것으로 어떤 그 신성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 원의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정사각형, 별 이런 도형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보석, 동물, 나무, 꽃 이런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대치, 대극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쩌면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노인과 아이, 강력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선악을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에너지를 얼마나 잘 갈고 닦고 수행을 해야겠습니까? 그죠? 안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올라오니까요. 그죠? 네. 나쁘고 치사하고 비열하고 이런 에너지가 올라오겠죠. 분명히 신성성인데 그 에너지는 나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키고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그 에너지인데 이것이 잘못 쓰이게 되죠.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이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뭐 동양에서는 이제 그 과정을 수행, 그죠? 수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칼융 선생은 이제 개성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에너지, 정신의 그 신비한 힘, 예, 이것이 이제 그 자기인데 이 자기가 창조성과 질서, 일관성, 신성성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개성화 과정은 무엇이냐면 질서를 세우고 체계를 잡고 그것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그러면서 자신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신성성, 그것이 자신의 색깔만으로 발현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개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자기라는 개념이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냥 이렇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소한 뭐 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걸로 너무너무 힘든 거 많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좌절하게 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내 안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 이 힘은 단지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아니라 전 우주와 연결하고 조상과 내 후대를 연결시키고 내 주변 친구들과 내 가족과 연결시키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분명히 창조성과 그리고 정말로 뛰어난 신성성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자기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실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현실에서 살고 있는 그런 고통들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에너지 그리고 어떤 동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어떤 상담을 하는 우리 후배님들이나 아니면 내담자분들한테 명상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이 자기에 대한 개념들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개념입니다. 특히나 자기는요.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나한테 느껴져요.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지하철이나 뭐 자가용 같은 거 이용하지 마시고요. 조금 일찍 나오셔서 조금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옆에 같이 걷는 듯한 느낌. 네. 그리고 혼자 커피 한 잔 마셔보세요. 네. 혼자 있는데도 외롭지 않고 누군가가 토닥토닥 해주는 느낌. 네. 그것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가벼운 자기의 개념일 겁니다. 네. 자기의 개념을 잘 느끼셔서 일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성공하고 그런 생활을 좀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자기 조절을 하는 과정, 수행의 과정, 개성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